뭐 타협과 조율도 선호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가 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우상호 강원도 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일자로 취임했고 이제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춘천 소양동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는 글도 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금 뭐 도지사 돼가지고 뭐 업무 보고 받고 또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 유치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예. 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10분도 쉴 시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 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아마 네. 6월 1일쯤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있기 전에 네. 뉴스쇼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대기업이 최대 70조에 이르는 AI 데이터 센터를 강원도에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행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그 GS그룹이 예. 강원도 동해에 그 2.4기가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 2.4기가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계획을 확정해서 예.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 목표는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니까요. 예.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착공하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 제일 큰 거거든요. 예. 아시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조 투자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SK에서 지금 이제 강원도의 입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예. 또 다른 대기업이 또 규모는 좀 크지 않지만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금 입지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또 삼성도 이제 조금 시범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한 서너 군데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예. 강원도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 앞서 GS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이진 합니다만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 들어가서 GS는 지금 사실은 인허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입지도 결정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착공한다는 거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는 거거든요. 예. 12월에 착공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를 제일 빨리 추진하는 것이죠. 아마 세계적인 빅테크 회사들이 전부 강원도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가 세계 빅테크 업체들의 화두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사실 전력과 용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네. 어떻게 그건 잘 준비가 되고 계신지요? 네네. 강원도는 전기도 남고 물도 많은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변전소, 그러니까 지금 동해는 변전소 문제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예. SK 같은 경우는 지금 1기가 정도 용량을 원하는데 변전소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기는 남아도는데 연결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 강원도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강원도의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자꾸 방문한다는 것은 강원도 발전에 큰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 거죠. 알겠습니다. 강원도 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강원도에 온다는 건 강원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강원도에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하면 사실 휴가를 가거나 쉬러 갈 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오는 일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첨단 산업의 투자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장관님들도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성호 장관을 만났고 오늘은 국토부의 김윤덕 장관을 만나신다고요. 정성호 장관님은 지난 12일 날 법무부 장관이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인 만남인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신? 뭐 워낙 그 정성호 장관은 2000년도에 같이 출마해서 같이 떨어졌을 때부터 술 먹고 같이 서로 우정을 나눴던 친구고요. 예. 이번에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셔서 저녁 먹고 저녁 먹는 김에 이제 한두 가지 현안을 좀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강원도 와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예.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도 안 되고 어업도 안 되고 예.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좀 법무부가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때가 된 것 같다. 이게 이미 예.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 제도 개선에 적극 좀 나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제 경험, 강원도에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죠. 예. 예. 그렇겠네요. 사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물론 서울 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게 좀 안정이 돼야 이 부분도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줄 키가 법무부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현실을 좀 전달도 했고 친구기 때문에 뭐 편하게 얘기했고요. 비자 오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김윤덕 장관 만나서는 이제 강원도의 저 SOC, 그러니까 뭐 철도, 도로, 뭐 국지도 이런 문제들 건의하려고 좀 만나. 사실 과거에 정치하면서 다 제 동지들이고 다 친구 동생들이라서 예. 뭘 이렇게 장관 도지사로서 장관을 만난 거지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 지사 우상호 지사님께 여쭤봤다면 지금부터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상호 전 정무수석으로서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 이제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라고 하셨는데 친했던 선배 한 분의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가 외부쇼 어제 공개가 됐고 녹화는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증축 정도를 원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은 일단 일부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문제, 보수 인사들을 어떤 포스트 지휘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전 정무수석으로서 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표현하신 것이 큰 이제 오류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대통령과 제가 논의하거나 또 같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논의한 바가 있고, 예, 그걸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뭐 재건축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결이 같은 정당들이 나누어서 경쟁했을 때 올 수 있는 폐해, 예, 그것을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통합을 의논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같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그 후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말 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통합을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표현과도 좀 통한다고 보고요. 선회한다면 예, 그 이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수 인사들을 좀 끌어들이는 것은 재건축, 재설계가 아니라 저희는 외연 확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과 재건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증축, 외연 확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예. 그걸 어떤 근거에서 완전히 주력 부대를 바꾸려고 하는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네. 그리고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게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같은 여건에서 그런 표현은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뭐 서운한 게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은 조금 이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예. 왜 그러지 뭐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쭉 들으셨죠? 매부쇼 인터뷰는. 네네네.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겠어요. 언론, 예. 직접 듣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하도 많이 돼서 예.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검찰 개혁 진짜 하려고 하는 거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정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정당의 구조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핵심 주제 아니겠어요? 예. 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검찰 개혁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여과 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 대통령께서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는 뭐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고요.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 예.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제발 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아무 권한도 주지 말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대한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서도 아니, 검찰 개혁 원하는 대로 다 해결했고 예. 다만 이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예.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전달했는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예.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그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의 형사사건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장윤기 씨 사건이요. 장윤기의 사건. 지금 여성운동단체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 사례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상호 수석 지사님이 네네. 말씀하시죠. 예.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을 좀 주장할 검찰 개혁은 사실 다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예.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어떤 권한도 검사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고 계속 생기면 예.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거 아니에요. 이건 민주당 책임이다. 아니 국민의힘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네. 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수사 기소 분리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일단 조직으로 분리를 하고 그러면 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답은 보안 수사권의 일부 존치, 예외적 존치. 이거 그 말고는 다른 대안은 문제는- 혹시 정부 수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고 당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는 것도 당에서 토론해라 그러면 예. 원래는 당에서 말한 대로 이 수사 기소 분리를 조직적으로 해버리고 그때 합의한 게 이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예.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무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예외적 허용이나 보안 수사 요건 정도를 고민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해라. 그 당의 결정권을 준 거죠. 사실은 예. 실무적인 보완은 경험 많은 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가 예. 지금은 정부도 손을 떼고 당에 넘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9월에 고위당정협에서 당시 정청래 네. 대표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인 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다 이 사안 때문이죠. 예, 이 사안 때문이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의했고 예.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좀 보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고도 주장들 하시니까 정부가 좀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예. 그냥 당에다 다 넘긴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참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야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네. 당이 이번에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물론 보안 수사 요구권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명시하긴 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앞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요. 예. 당시 청와대 분위기와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견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한 거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바로잡는 수준이지 예. 제가 어떤 게 검찰 개혁이고 어떤 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대통령이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서울시장 경선, 경기도 경선, 그리고 국회의장, 또 지금은 당대표 후보까지 대통령이 이른바 명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한다면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당무에 개입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당이 무엇을 결정하려 할 때 소위 말하면 미리 사전에 지침을 줘서 당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예.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을 특보로 쓰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이 국회의장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존중해요. 예. 그러나 정무특보를 임명한 행위 그 자체를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그것이 조정식 의원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정무특보를 썼다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우가 막 뒤섞이게 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거는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전당대회 할 때는 대통령은 분명히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박찬대 모든 언론은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의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만 예. 그때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께서 당시에 형편없이 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과연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여러 전당대회 당권 주자 후보들 간의 갈등이 거셉니다. 오가는 말도 상당히 거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민주주의를 갈등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예. 원래 경쟁하는 후보 간에 그럼 서로 칭찬하면서 합니까? 내가 왜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예. 상대방이 나보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게 경쟁인데 그거를 왜 자꾸 갈등이라고 그러시면 민주주의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갈등 유발하는 제도로 규정하시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예. 사회자께서 조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원래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갈등처럼 보여요. 너무 죽자사자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죽자사자 싸우는 건 아니고요. 멱살 정도는 잡아야. 네. 예.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선거하는 당이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인가? 누가 다음 총선에서 누가 당선돼야 총선에서 유리한가? 지금 이런 논거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물론 싸움으로 비칠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전당대회는 늘 있었던 일이라. 네. 이 부분은 우상호 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죠.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만나니까 정청래 대표를 다 싫어하더라. 다 표정들이 안 좋더라. 그리고 명청 갈등 1년 내내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제 한민수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인터뷰해 보니까 명청 갈등 없다라고 합니다. 우상호 전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정청래 대표 측하고 이견이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조금 해석을 달리한 적은 있지만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과대 해석이다.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그 정청래 대표에게 대해서 좀 평가가 달라진 그런 청와대 인사가 일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 청와대 인사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예. 선거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내가 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예.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